하나둘 떠나고 있죠. 뭐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미자도 떠나고 가죠. 에휴. 가죠. 달랑 2명 남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먼저 갑니다. 단식 3일차입니다.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혁.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다 어디 갔지? 뒤통수 눌렸네. 다 어디 갔어 이거.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단식 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벚것이 보이고 정말 힘들었다. 단식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현재 장동혁은 윤석열 관련 입장이 없고 나경원은 우리 당 아니다. 선긋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통일교 특검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국힘에서 안 하겠다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찾아보세요. 민주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안을 이미 만들었고 추진하려고 하자 신천지는 안 된다. 신천지 빼라.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국힘당 특검안을 보면 통일교만 수사하되 무조건 본인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국힘 출신이나 아니면 국힘스러운 그런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편을 수장을 안 친 특검으로 민주당만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동혁과 국힘당인 저런 꼴을 보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빠르게 특검을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보면서 아무튼 장동혁과 전한길이 정말 어둠의 민주당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성과들이 쏙쏙 나오고 있죠. 중도층 지지율 민주당 44%, 국힘당 완전 대폭락했습니다. 14%, 중도층 14%. 이거 뭐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 아닙니까? 조선일보마저 아예 국힘당 몰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뚜껑 책임도 있다. 이런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전한길은 윤석열이 말해줬어. 장동혁, 이준석 가까이 하지마. 이준석을 또 공격하고요. 현재 그나마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이 뭉쳐서 지방선거 선전해 보자는 게 국힘 내각에서의 나오는 여론인데 이마저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한길, 장동혁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전한길은 경고를 날리죠. 장동혁, 윤석열에 대한 입장 밝혀라. 윤석열 버리면 너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에 대한 입장조차 한마디의 언급도 없죠. 그리고 지들이 반대하고 있으면서 그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는 것 마냥 단식 쇼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폭풍에서 도망간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장동혁은 아주 오래오래 당대표로 남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국힘을 야금야금 지지율을 깎아놓고 5% 정당 만들고 그때 나가죠. 네, 사진 하나의 그 비행기가 제가 잃어버린 비행기 같아서 저는 이제 잃어버린 거? 오늘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제가 칠한 걸 그 무늬가 지구상에 또 있긴 힘드니까요. 수제니까요.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30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구 매체들을 찾아보니 평범한 30대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고 무인기를 보낸 30대 A씨도 난 평범한 30대 방사선 오염을 측정하려 드론을 띄웠는데 실수로 북으로 가버렸다. 실수인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왜 굳이 평범한 30대, 평범한 대학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용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본인이 자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실수로 날아가 버렸다? 말이 안 됩니다. 경로를 보세요. 쭉 한 바퀴 돌고 쭉 턴을 또 하면서 쭉쭉쭉쭉 여기서 추락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정체 JTBC 취재 결과 알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윤어게인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북한이 제시한 날짜와 또 대충 일치하죠. 제가 볼 때 이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인기 사건이 터지자마자 신속하게 국힘의 그 입장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거 짜고 쳤다, 짜고 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신속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더구나 이 사건으로 국힘당이 자 이재명도 애한죄, 자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중차대한 사건이죠. 바로 이 사람, 제가 볼 때 이건 무조건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분을 숨겼어요. 평범한 30대 대학원생입니다. 실수로 날아가 버린 드론이 제 거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자수를 했는데 이미 용의자로 적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차피 잡힐 거 그래 형량이나 감면해보자 자수한 거 아닙니까? 네,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이 방문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죠. 네, 표정 좋습니다. 저렇게 팔을 당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친숙해 보이죠. 참 이재명 대통령 저 친숙함은 정말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 멋지십니다. 사진 찍으니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팔을 확 잡아당기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당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저 두 사람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좀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모습 바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게 바라는 그 특별한 친밀함이라는 거죠. 이걸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손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국빈 방문에서 이런저런 산업협력에 대한 얘기가 오갔죠. 그런데 칼둔의 방문은 그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너희 국왕 모하메드 조속히 한국에 좀 방문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협력 사업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칼둔이 조만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칼둔 이 사람 국가 관료이기 전에 세계적인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의 회장입니다. 최고 경영자이죠. 다시 말하면 사업 수완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님으로 생각하고 자주 연락하겠다, 특별하게 친밀함 갖고 연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형님처럼 생각한답니다, 칼둔이. 모하메드 형님께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 지금 저게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랍에미리트와 정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예상해보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일본에서 귀국하기 전에 세계 유네스코에 선정된 일본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호류지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동안을 걸었죠. 그런데 이 절을 콕 집어 방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절은 607년에 만들어진 절인데 이 절과 불상들이 우리 백제인이 넘어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절의 처마선을 이렇게 보면 일본의 건축 양식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있는 불상들을 보면 우리 민족의 이목구비와 모습이 그대로 옮겨진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리고 많은 불상들 중에서도 저 나무로 만든 백제 관음상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본의 불상들과 확실히 다르죠. 2m에 달하는 훤칠한 키와 이목구비 자체가 일본인이 아닌 우리 한국인을 닮았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일본 열도가 침몰해서 단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는가? 두말하지 않고 백제 관음상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백제 관음상. 이 관음상을 품고 있는 호리지의 주지스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카이치, 그래도 제법 준비를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깃든 천년사찰 호리지를 친교 행사의 일정으로 잡은 걸 보면 제법 잘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옆에 착 붙어 다니는 게 마치 현지 관광 가이드 같기도 해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대통령과의 케미는 나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 못난 적폐들의 시선을 끈 게 있었으니 바로 저 운동화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평범한 운동화죠. 그런데 저 운동화가 7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운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있냐? 라며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 신발, 이 대통령 신발 아닙니다. 저 신발은 대통령실 보좌관의 신발이라고 하죠. 호류지의 거친 바닥면을 고려해서 급하게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꾸려고 찾다 보니까 보좌관의 신발을 빌려 신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흠잡을 게 없어서 저 운동화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통령이 아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리피리피리